질문 있는 교실, 친구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EBS 행복한 교육 세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자, 우리 방학 중인 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방학 중인데 책은 많이 읽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별로 대답이 없으신데 오늘 행복한 교육 세상에 모신 이 주인공분들은 글쎄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인전을 직접 쓰고 있는 예비 작가들입니다. 송면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밝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 이분은 청소년의 체험과 그리고 다양한 활동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바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김용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나타난다 그래서 별명이 슈퍼 용부장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고요. 정책사업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책사업 부장님이신데 패션 센스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네. 오늘 조금 신경 썼습니다. 실내라 많이 더우실 텐데. 예, 아직은 괜찮네요. 아직은 괜찮으시죠? 네. 오늘 머플러로 한껏 네. 멋을 내셨어요. 네. 우리 김용대 부장님의 삶의 모토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네. 맞습니까? 네. 제가 86학번입니다. 86학번이고 그 당시 제가 봉천동에 있는 YWCA에서 장애아 교실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지난 2011년, 12년도 같아요. 그때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김용대가 청소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딱 만들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청소년들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희망이 가득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2019년은 정말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희망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모셔봤는데 진짜 청소년들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 희망 중에서도 송면중학교의 학생들을 모셔봤어요. 우리 1학년 김선주 학생.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면중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송면중학교고요. 28명의 전교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학교예요. 저희 학교는 다재다능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 자치로 이루어나가는 학교입니다. 28명의 전교생이 학생 자치로 만들어나가는 학교다. 과연 이 작은 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충남 괴산의 송면중학교로 가보시죠.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도시.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송면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서실에 모여드는데요. 특별한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뭐든 금강산도 학교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오늘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하는 북카페 날이에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어항 속 물고기였던 나는 지느러미 속 깊이 상처를 숨긴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짝퉁이 되어 너에게 다가간다. 매달 학부모와 아이들, 선생님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북카페 활동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쓴 시를 읽어보는 낭독회가 열렸는데요. 각자 느낌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송면중에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활동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면중학교에서 왔어요. 바로 위대한 평민 프로젝트. 마을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전기문을 쓰는 수업입니다. 성장하면서 있으셨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시골은 네. 낙동강이 있는 데라요. 낙동강이 있어. 친구들이랑 셋이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강에 이제 목욕하러 갔는데 셋이 다 빠졌어. 막 나는 막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무조건 막 이렇게 했더니까 쑥 나왔는데
한 사람은 한 친구는 못 나와서 죽었어. 그래 그래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은 점차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런 저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연필로 그렸거든. 뭐라 저거를 좋아해.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냥 연필로 그리고 요것도 그리고. 되게 잘 그리셨어요. 여기 이 산 모양 진짜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이에요. 손수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는 순애 할머니. 어릴 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소녀였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꿈을 포기하셨다는데요. 학생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에 대해 알아갑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문지방이 닳도록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진심을 보여주는 학생들인데요. 송면중 전교생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책에서만 보던 것들,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걸 직접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진짜 신기하고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가 끝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회의를 하는데요. 제목자리에 뭐 넣어야 될까? 어린 시절 느낌으로 제목을 그런 식으로 넣어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런 식으로. 좋죠. 그때 그 시절. 그치. 그래 좋다. 내가 침 먼저 넣어줘. 먼저 녹음했던 파일과 메모를 다시 본 뒤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부터 옛날에 했던 놀이, 6.25 전쟁 등 주제를 선정합니다. 6.25 전쟁이 진짜 되게 위인전 읽는 기분이랄까. 약간 되게 저희 만화책으로 풀어낸 그 위인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감나게 듣는 기분이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봐요. 할머니는 이러면서 놀았어 하면 그땐 그러면서 놀았구나 하면서 상상을 하게 돼요. 국어 시간. 각자 완성한 글을 가지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만 하시고 어머니만 여기로 시집을 오신 후에 이야기를 자그맣게 잡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할머님이 여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넘어갑니다. 누가 먼저 의견을 줄래? 저희는 쓸 때 주제별로 이렇게 안 나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제별로 좀 나눠서 해서 듣기가 되게 편했고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같은 거 조금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완성된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는데요. 학생들은 책을 만들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렵고 부담감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러시구나. 가까이 있어도 나는 몰랐던 이야기들고 뭔가 자기 인생이 되게 막 별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는 또 이제 마을을 돌아보는 마을과 함께하는 이런 공부를 기획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이곳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지금 이곳이 아름다우면서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도 긍정하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바라요. 학교와 마을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해가는 송면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와, 그야말로 위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위대한 프로젝트가 제 손에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인터뷰를 해서 작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이제 진행형이어서 곧 또 새로운 책이 나오겠죠? 너무 값지고 소중한 책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보셨는데. 정말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의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의미가 있고 또 이런 활동들이 정말 청소년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고 평가하고 하면서 얻어지는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비록 28명의 작은 학교지만 280명의 학교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말 칭찬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입이 마르도록 지금 칭찬을 해주고 계시는데 가까이에 있는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위대한 삶을 직접 이렇게 적었고 저는 너무 좋은 게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이요. 우리 그 할머님들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학생들과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서 있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네요. 그야말로 위대한 우리 어르신들, 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충북의 혁신학교를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데 그 행복씨앗학교 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일상에 지나치는 늙으신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 한 사람이 정말 평생을 다해서 정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그것이 위대한 삶이니까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평민 중에서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학생분들이 그 위대한 위인전을 쓰고 있는 작가분들인데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우리 최산 학생. 네. 우리 그러면 산 학생이 이제 할머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왔던 건 어떤 거였어요?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도 기억에 남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더 기억에 남았는데요. 할머니께서 마당에 소를 키우셨는데 그 소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딱 할머니 따님께서 들어오셨대요. 근데 갑자기 흰 물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진진한데? 그게 뭘까요? 그 소 머리인데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온 얼굴에 다 칠해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할머니의 실화로 그죠? 그래서 한동안 소 머리에 밀가루를 안 털어줘서 계속 흰 물체로 살았다고 합니다. 약간 할머니가 좀 보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사실 위인전을 지금 한 명 한 명 다 쓰고 계신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송이 학생. 네. 저희가 맡은 할머니는 앞집 할머니였는데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막 6.25 전쟁을 겪으신 이야기와 막 나중에 시집을 가셔서 여행 갔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송이 학생한테는 사실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송이 학생이 진짜 결혼을 하고 여행을 갈 때면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좀 나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해 줄 학생 한 명 더 있을까요? 우리 남자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인터뷰를 할 때 송이 할머니하고 친하신 분이셔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했어요. 송이 할머니랑 그 할머니랑 절친이셨군요? 네, 친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행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2번이나 갔다 오셨다고. 그 금강산을 가셨었는데 거기서 냇물에 한번 이렇게 손으로 퍼드셨대요. 근데 그 물이 진짜 끝내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라 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해봤는데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가 위인전을 쓰고 싶어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의 인생을 들려주세요 했을 때 처음에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주원 학생. 저희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되게 거절을 하셨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뭐 또 다른 할머니 찾아가고 계속 한 3분의 할머니 만나서 결국 마지막에 다른 할머니와 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3번의 거절 끝에 대체적으로 거절을 하시는 이유는 좀 쑥스러워서입니까? 아니면은 할 얘기가 없어서입니까? 할 얘기가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안 살았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이렇게 결과물로 책이 나온 걸 보고 내 친구의 인생이 이랬구나 하면서 아마 올해 다시 가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이 보통 다 70이 넘는 나이시죠? 예,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인생의 깊이라든지 길이라든지가 엄청날 텐데 사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10대예요. 그것도 10대 초반이라 그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있는 그 힘은 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송이 학생은요? 저희는 할머님이 하면서 딱히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막 어색해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막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대 차이는 딱히 안 났던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안 느껴졌다. 예은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투리나 제가 모르는 낱말들이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앞뒤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알아듣기도 했고 같이 가신 국쌤께서 이렇게 다 모르는 말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게 뭐지요라고 물어보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역할이 중간에서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그 세대 차이 그리고 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극을 선생님께서 중간에서 굉장히 조율을 잘 해주시는 느낌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같이 가시면.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재밌었어요. 소중했어요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는 말 중에 이제 문화적인 변화들이 너무 커서 어쩔 때는 통역을 해줘야 되는, 이건 이거야.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마을 어르신도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애들도, 이렇게 안 하고 가서 또 그런 말씀들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같이 깔깔거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르신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이제 몇 차례 가면 초코파이 이렇게 몇 개 챙겨서 쟁여놓으셨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내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점점 이제 고학년이 돼가면서 마을과 단절돼서 크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아기로 크다가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과 또 이제 소통하는 물꼬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우리 한범 학생 이렇게 진짜 할머니들을 만나서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짜서 글까지 쓰는데. 작년에는 거의 1년 동안 썼던 것 같고요. 올해는 한 4개월? 4개월 정도. 그렇게 급격히 빨라졌어요.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저도 가끔 뭐 짧은 글을 써보지만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걸 뭐 대화 형식으로 할까, 이야기로 풀까, 3자로 들어가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다 고민인데 우리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성장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이 꾸준하게 뭘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 저학년일수록 뭔가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도 저학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2줄 쓰면 끝나고 1줄 쓰면 보통 끝나고 특히 남자의 경우는 더 짧고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6개월, 8개월, 1년 하고 나면 이 문장력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좋은 또 아마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저희 아이한테도 위인전을 좀 써보라 그래야겠어요. 엄마의 위인전을 한번 쓰기 싫어할 것 같고 일기를 7줄 이상을 써야 되니까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밥이 맛있었다. 밥은 뭐를 먹었다 하고 줄을 계속 하고 7줄 결국은 정말 맛있었다로 끝이 나거든요. 맞아요. 큰일 났네요. 위인전을 쓰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올해로 이 송면중학교 위대한 평민 프로젝트가 2번째잖아요. 예, 지역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책이 딱 나오고 나서. 거기에 자제분들도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사진에 나왔다고 이렇게 뭐 학교 발전기금도 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대보름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반 애들을 데리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갔더니 어르신들이 쭉 모이셔가지고 오늘은 누구 인터뷰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해는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네트워크를 이제 다 쓴 거예요. 이제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동네에는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제 마을 이장님 한 분께 이렇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장님이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와주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그 마을별로 이렇게 명단을 드렸더니 다음날 바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명단이 쫙. 그래서 결연하듯이 이렇게 1대1 결연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올해는 좀 뭐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상견례를 시작하면서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뿌듯하면서도 찡하기도 하면서 지금 말씀은 못하셔도 은근히 기다리고 계시는 옆 동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빨리빨리 찾아뵙고 위인전이 또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송면중학교 학생들도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뭐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고 나서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글이 딱 완성됐을 때 어땠나요? 우리 선주 학생은? 저는 글이 완성되고 나서 일단 정말 한시름 났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약간 그동안 물론 할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도움됐던 것도 있지만 좀 많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 글을 끝내야 한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과정으로 글을 진행해야 될지 좀 많이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끝나고 나서 정말 후련하고 뿌듯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할머니의 인생이기 때문에 더 잘 끝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산 학생은 어땠어요? 끝내고 처음 연도에는 이제 끝났구나, 선재처럼 이제 끝났구나,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하고 나서는 뭔가 아쉽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자세히 했다면 할머니 이야기를 더 전달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도 남고 동시에 제가 뭔가 만들어냈다는 뿌듯함도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글 쓰는 자신감도 좀 생겼나요? 네, 글 쓸 때 저는 한두 줄 이렇게 썼는데 물론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글을 쓰다 보니까 더 잘 써지고 앞으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어땠나요? 글 다 쓰고 나서 재현 학생은? 되게 뿌듯하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끝났구나 하면서 다른 애들도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끝났구나, 후련하다. 근데 그 이후부터 평가를 받고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을 안 하고서 너무 좋다 이러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군요. 그 수정해야 될 걸 생각을 안 하고 근데 DL도 조금씩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딱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고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제가 딱 한 가지 팁을 주면 이때 뭔가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이제 선생님이 좋은 지도도 해주고 스스로가 찾아낸 걸 좋은데 이럴 때 우리 좀 EBS에서 글 쓰시는 분 한 분을 하루 정도 가서 특강도 좀 해주고 하면 아마 날개 달릴 겁니다. 더 좋은 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부장님이 해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주 가열차게 말씀을 꺼내셔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저 가서 같이 들을게요. 진짜로요? 네. 좋습니다. EBS에서 한번 네.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교육 EBS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전기문 한 편을 쓰면서 우리 학생들은 뭐 그때 바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도 그 실력도 분명히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뭐 학습적으로도 현대사를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융합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용한 송면 마을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깜찍한 일을 또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깜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다시 괴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주말 아침 찬 겨울바람을 뚫고 송면중 학생들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형마트인데요. 마트를 가는군요. 뭐가 좋은 거야? 지나기 좋아. 주부처럼 식재료를 하나하나 살피며 꼼꼼히 고르는데요. 가성비를 따져야 돼. 이게 더 싸. 자, 지금 재료를 보니까 대략 어떤 요리인지 느낌이 옵니다. 장을 본 학생들이 이번엔 마을 자치회관에 모였습니다. 낙일 동아리 친구들이 특별한 일일 식당을 열기로 한 건데요. 한동안 난리였죠. 한 달에 네. 두어 번씩 학생들이 만든 요리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낙일 식당입니다. 낙일 식당. 어떤 일로 왔어요? 소떡소떡 먹으러요. 오늘 애들이 만든 음식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세지와 떡을 꽂은 특별 간식, 소떡소떡으로 결정. 낙일 식당은 어른들의 도움 없이 낙일 동아리 학생들끼리 운영하는데요. 우리 이거 하나 번갈아 가면서 꽂아도 되고 그냥 맘대로 꽂으면 꽂아. 되게 어린 친구도 있네요. 중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마을 어린이들이 오늘의 특별 직원으로 나섰는데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적은 작은 마을에서 낙일 식당은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비빔밥이랑 식당도 만들고 빼빼로도 만들기도 하고 립밤도 만든 적 있고 다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직접 체험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낙일 동아리는 어린이 행사, 양로원 공연 등 재능 기부를 하는 훈훈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낙일 식당 역시 학생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죠. 맛있어 보여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에 마을 사람들이 손님들도 몰려옵니다. 속속 도착하는데요. 오늘 장사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람분들 많이 오셔서. 몇 개 주문하시겠어요? 5개요. 돼지 저금통이 많네요. 아버님,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기 아이들이 나눔을 실천한다 그래가지고 매년 뭐 몇 번씩 하는데 그 아이들 행사에 저희 어른들이 이제 참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부는 음식값이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마음을 내는 거니까 네,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학생들의 힘으로 꾸리는 낙일 식당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저 일단 5개 먼저 구웠어요. 네, 죄송해요. 드디어 손님들 상에 요리를 선보이는데요. 과연 맛이 괜찮을까요? 가는 걸 볼까요? 각자 먹고 싶은 소스를 발라 한 입 먹어보는데요. 어머, 소장님 보세요. 네, 뭐 소세지랑 떡이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조합이죠. 친구,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낙일 식당이 문을 닫는 오후. 어느덧 매출을 정산할 시간입니다. 저금통이 제법 무거워 보이는데요. 와, 많이 벌었다. 이거 42,500원 맞잖아. 그래도 다행히 재료값은 벌었습니다. 식당 수익금은 따로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께서 모여서 사시는 그런 분들께 기부도 하고 양로원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같이 나누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낙일이란 이미 너무 많은 제가 많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뜻깊은 활동이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의 힘으로 해내는 동아리 낙일. 앞으로도 훈훈한 활동 이어가길 바랍니다. 잘 봤습니다. 괴산이 워낙에 자연이 좋아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만 보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동적으로 낙일 식당을 열었어요. 이 낙일 식당의 주인이 있나요 혹시? 사장님? 초등학생이 사장님이에요?
사장까지는 아니고 대표 정도. 아, 대표. 어떻게 뽑힌 거예요? 약간 제가 하고 싶다고 빌어가지고. 굉장히 민주적이네요. 네. 그렇죠? 하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됐어요. 나겔 식당이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얘기 좀 해주겠어요? 나길이 원래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저 마트도 2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할 게 없고 맨날 TV만 보고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지루하고 무료하다 보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저희 한봄이랑 은파랑 알바를 하게 됐어요. 알바를 했는데 돈이 왔는데 저는 이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고 4학년이다 보니까 뭐 마트도 가까운 데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돈을 조금 늘려서 기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조금 꼬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농사나 닭을 키우거나 이렇게 해서 어른들께 조금 도움을 받거나 그래서 돈을 모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저희가 식당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식당도 열게 됐습니다. 그 뜻이 좋으니까 어른들도 막 도와주려고 하셨을 텐데 그 꼬셨던 친구가 지금 뒤에 있는 거죠? 우리 한봄 친구, 네. 우리 그 산 대표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꼬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나길은 나의 길을 꿋꿋이 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뜻처럼 나길 친구들, 또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도 자신의 길을 따라서 꿋꿋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 이 학생들이 진짜 14살, 15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자기 길을 너무 잘 가고 있는 느낌인데 4학년 때 나길이라는 이름을 나의 길을 가자 해서 만든 거예요? 이미? 4학년 때는 아니고 4학년 때 한번 했다가 분열로 해체가 됐다. 그래, 이래야 인생이 그게 맞지. 분열로 해체가 돼. 왜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의견 충돌이었나요? 의견 충돌. 네, 의견 충돌 때문에 해체가 됐다가 다시 산이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였을 때 우리가 한번 더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보는 거 어떨까 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때가 몇 학년이었나요?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 4학년 때 심하게 분열을 경험하고 5학년 때 나의 길을 가자. 나길.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정말 멋집니다. 김용대 부장님. 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청소년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활동도 그렇고 의미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물론 산이가 친구들 꼬셔서 좋은 꼬임에 넘어가서 실패도 봤지만 스스로가 만들어갖고 스스로 실패해보고 다시 또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이 친구들이 이제 커 나갔을 때 사회 일원으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진짜 앞으로 우리가 참 지향해야 될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접점을 찾아간다. 나길 식당 어떻게 좀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어떻게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희가 돈이 조금 모이면 한 30만 원 정도 모여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여기 괴산 가까운데 청소년 카페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스에 기부를 하고 또 이제 저희 마을 공부방 수녀님과 연결을 해서 양로원에 기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 그 기부처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다 알아보고 상의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나요? 네, 저희가 상의해서 어디에 기부할지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정합니다. 어머님,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네.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코 흘리게잖아요. 그렇죠. 5학년이면 그 아이들이
그 나무를 캐가지고 봉다리 담아서 자전거 타면서 타서 와가지고는 똑똑하고 이렇게 던지고 가요. 강매하는 거예요. 아, 강매를 했어요? 그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좀 애들이 이제 횟수가 지나다 보니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죠. 기특하고. 그래서 기특하고 뿌듯해서 그냥 아유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네, 다 시들시들한 냉이를 사기도 하고. 아니 근데 맛도 중요하잖아요. 낙의 식당은 몇 번이나 방문을 해보셨나요?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고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채식 비빔밥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네. 시커멓게 타버린 팝콘 무슨 팝콘이라고요? 시커멓게 타버린 팝콘 팝콘인데 네. 탔어요. 네. 그리고 국물이 밍숭맹숭한 잔치국수까지 다 먹어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또 그거를 기부한다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와주자는 마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이제 학부모들도 개입을 해요. 얘들아 양념을 요걸 쓰면 어떠니?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육수 낼 때 요걸 넣으면 맛이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맛이 좋아져서 다음 음식은 뭐가 될지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음에 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막걸리와 어머님, 수유. 어머님 여기 EBS예요. 네. 막걸리 보리음료 김장할 때 따로 드시고요. 예. 어머님이 이렇게 밝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행복하고 밝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낙일 활동이 선생님 이제는 뭐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 같고 마을 어른들도 굉장히 기특해하면서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메뉴도 짜고 활동하는 걸 보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작년에 처음 송면에 와서 얘네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냉이를 뜯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들이 냉이를 뜯어서 팔고 또 어느 해인가는 마을 할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지네끼리 가서 겨울에 밭둑에 있는 비닐을 걷어드리고. 아이고, 할머니 일 도와드린다고. 이제 일을 못 하신다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런 사회참여 동아리 지원 예산이 내려와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했는데 지네끼리 회의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이랬더니 안 받기로 했다고. 왜요?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요놈들 봐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의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서 어른을 가르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EBS에서 섭외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얘네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짧게 보는데도 정말 느끼는 게 많은데 선생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송명중학교 학생들 작지만 강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어머님, 매주 수요일마다 북카페에 우리 학생들과 어머님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모인다면서요? 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졸업한 큰아이하고 그리고 작년에 입학한 둘째 아이 때문에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북카페 하면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무슨 활동을 할까 하고 처음에는 참여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비경쟁 독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느낌을 글로 표현하고 또 말로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눈에 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에는 되게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넌 아니야라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는 걸 느끼고 또 북카페에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아이만 크는 게 아니라 옆집 아이도 어떻게 큰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저 아이가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해결을 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안아줄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이 북카페 말로
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월 그렇게 책을 선정하고 간식도 직접 선생님이 사러 가셔요.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복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저희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참여한 학부모들은 기다려지고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매월 그 북카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온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교생이 사실 28명밖에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좀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뭐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아이들이 다 보이니까 그 선생님들 몇 분이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서로 마주 보이고 매 수업 시간마다 하나아이가 다 보이니까 굉장히 복받고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다들 막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신 분들이시라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애들이 유치원부터 계속 같이 올라오는 친구들이라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요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은 학교에서 갖는 그런 장점도 잘 살리면서 조금 경험의 폭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주면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오늘 이렇게 만나본 느낌은 정말 이미 참 훌륭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좀 더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송면중학교의 교육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 아닌가, 위대한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부장님, 우리 학생들 이야기, 그리고 뭐 선생님, 학부형 이야기까지 함께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건 요즘에 이제 청소년 활동의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시설에 가서 단순한 활동을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아이들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는 거예요. 작은 재능들 또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지역사회를 돌아볼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청소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지금 보면 김연아 선수도 17세 때 정말 좋은 성적을 냈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할 때도 17살이었고 또 뭐 박태환, 요즘에 이승우, 또 뭐 BTS 여러분 좋아하죠? BTS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에요, 다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미래의 주인공이니까 오늘은 공부만 해라 이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으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보다는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남들과 함께 베풀 수 있는 그런 송면중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자, 끝으로 우리 김선주 학생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송면중학교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 학교는 일단 학생들이 몇 명 없어서 작은 학교라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걸 다모임이라고 해요. 그 다모임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e스포츠나 할로윈데이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좀 더 학생 생활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송면중학교의 교육 이야기 속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역량들이 속속들이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행복한 교육 세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